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효석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 바로 정조죠. 그런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게 지난 200년 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오래된 역사적 미제 사건의 파일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때는 1800년, 평소에 정말 건강해 보이던 왕이 고작 종기 하나 때문에 불과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200년짜리 논쟁이 시작된 거죠. 과연 이게 개혁군주를 노린 치밀한 정치적 독살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병으로 인한 자연사였을까? 이 두 가지 가설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수사 파일 A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가장 유명한 가설이죠. 바로 독살설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독살설의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왜 죽였는가?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은 정조의 개혁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노른 벽파, 그리고 정조의 정통성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정순왕후. 이들에게는요, 정조를 제거해야만 하는 아주 명확한 정치적 동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범행 도구랑 기회는요? 바로 이 지점에서 독살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섬뜩해집니다. 당시 정조의 종기 치료에 썼던 연경고라는 연구에 글쎄 치명적인 수은 성분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임종 직전에 정순왕후가 내가 직접 약을 올리겠다면서 주변 사람들을 싹 다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건 뭐 마치 한편의 밀실 살인사건처럼 의심을 키우기에 충분했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치밀하게 짜인 암살 계획 같죠? 하지만 이제 수사 파일 B를 열어보겠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본 과학적인 반론인데 이걸 듣고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현대의 한의학 그리고 서양의학 전문가들의 결론은 아주 단호합니다. 한마디로 독살이 아니다. 왕의 죽음은 외부에서 들어온 독 때문이 아니라 원래 몸 안에 있던 만성 지병에 악화되면서 생긴 합병증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과정이 바로 이 슬라이드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등에 났던 종기. 이게 그냥 뾰루지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주 심각한 만성 피부 질환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마도 당뇨 합병증 같은 걸로 면역력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종기의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폐혈증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요 장기들이 차례차례 멈춰서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진 거죠. 이게 최종 사인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바로 정조의 정말 치명적인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방함이라고 불렀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일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국정 스트레스에 만성적인 수면 부족까지 말 그대로 면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병을 이겨낼 힘이 몸에 남아있질 않았던 거죠. 여기에 정말 안타까운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정조가 사실 의학에 굉장히 해박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지식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이들을 잘 믿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자기 증상에 너무 강한 약제를 처방하는 일이 잦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셀프 처방이 오히려 병세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실수가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렇게 독살설과 병사설이 무려 200년 동안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어느 쪽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 이 모든 논쟁을 한 방에 끝내버리는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정조가 그의 정적, 노론 벽파의 수장이었던 심한지에게 몰래 보냈던 299통의 비밀 편지가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이야, 이게 바로 이 미제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였던 거죠. 네, 299통입니다. 한두 통도 아니고 20통도 아니고 무려 299통. 이 어마어마한 양의 편지들은요, 그동안 돌처럼 단단했던 독살설의 가장 중요한 전제 자체를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왼쪽을 보면 독살설에서는 심환지를 정조 암살의 배후, 철천지원수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편지가 밝혀낸 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적이 아니라 막후에서 국정을 함께 논의하던 가장 가까운 정치적 파트너였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암살 동기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심지어
이 편지들 속에는 왕이 직접 쓴 투병일기나 다름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 눈이 침침해서 글 읽기도 힘들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정조는 누군가에게 독살당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가장 믿는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증거까지 나왔으니 마침내 학계에서는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최종 결론은 자연사입니다. 정조는 물리적인 독에 의해 살해된 게 아니었어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공식 그대로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에다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잘못된 자가 처방,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폐혈증이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킨 겁니다. 완벽한 폭풍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이렇게나 명확한데 대체 왜 독살설은 수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을까요? 그 해답은요, 물리적인 독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찾아야 합니다. 바로 사회적 독살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조가 갑자기 죽으면서 그가 추진하던 모든 개혁이 멈춰버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아쉬움과 슬픔이 왕이 독살당했다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그대로 투영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독은 없었지만 그를 둘러싼 세대의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그런 해석인 겁니다. 어쩌면 정조는 독약이 아니라 시대의 무게에 짓눌려 사회적으로 독살당한 건지도 모릅니다. 한 리더가 짊어져야 하는 그 압박감이 때로는 그 어떤 독약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200년 묵은 미스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